엑시오스하고 제이슨 서버, 그다음에 라우터, 그래서 스튜던트 앱을 구현하겠고, 스튜던트 2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아, 잠깐 강의 노트 틀렸어요. 강의 노트 이거 main.js 이렇게 수정하면 안 돼요. 원래 main.js 내용이 이거였고 첫 줄만 주석으로 막는 거예요. 이거 틀렸어. 이렇게 요거 해야 돼요. 원래 있던 main.js에서 첫 줄만 주석으로 막는 거. 여기까지 구현했으면 7페이지까지 구현했으면 먼저 실행해 보죠. 뭐 제이슨 서버 실행하는 명령은 이거죠. 자, 제이슨 서버 실행 그대로 놔두고 터미널을 하나 새로 열어서 이거 종료하면 안 되니까 터미널을 하나 새로 열어서 프론트엔드 실행 npm run dev 프론트엔드 제이슨 서버 따로 실행 프론트엔드 또 실행. 사실 이건 저 제이슨 서버 백엔드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야. 일단 화면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구현한 소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건 학생 목록 화면 만든 거죠. 지금
데이터를 백엔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이 콘스탄트 데이터를 그냥 출력할 거예요. 화면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뭐 V4 지시자로 이렇게 목록 출력하는 건 알죠? 뭐 특별할 게 없고. 서식도 다 아는 서식이고 특별할 게 없죠. 그 다음 라우터 등록하는 거. 뭐 이것도 첫 화면은 테스트가 이거야지. 딱 서버 주소만 치고 들어온 그 첫 화면. 그럼 첫 화면 들어오자마자 학생 목록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종의 메뉴죠. 메뉴. 학생 목록 메뉴. 그리고 여기 라우터 뷰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화면 컴포넌트가 이 부분에 이 라우터 뷰 부분에 출력이 되죠. 뭐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코드였고 자 이제 백엔드 API를 호출해서 학생 목록 데이터를 가져오기 이 코드 실행해보고 나서 설명하죠. 자, 백엔드에서 학생 목록 가져와서 출력을 하고 있죠. 당연히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엑시오스 이렇게 해서 백엔드 주소 앞부분 이게 백엔드 주소 앞부분이에요. 제이슨 서버 백엔드 주소 앞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목록이 아까는 그냥 컨스탄트 값이었는데 지금은 반응형 랩프로 만든 반응형 객체죠. 왜냐하면 서버에서 가져오기 전에는 빈배열이고 서버에서 가져오자마자 화면을 즉시 다시 그려야죠. 데이터가 변경되자마자 화면이 즉시 다시 그려지려면은 그 데이터가 반응형 객체이어야 하죠. 반응형 객체가 아니면 데이터가 변경돼도 화면이 안 그려져. 반응형 객체이어야 다시 그려져요. 그 다음에 onBounded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죠. onBounted의 여기 이 파라메터는 함수이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 함수를 그 화살표 함수로 구현해 줬죠. 근데 화살표 함수로 구현 안 하고 이렇게 함수 이름만 적어줘도 돼요. 그러면 그 이름만 적어준 그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언제? 앱이 이 컴포넌트가 처음 화면에 보이게 될 때, 즉 마운트 될 때. 마운트 될 때 백엔드에서 학생 목록을 조회를 시작해요. 조회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axios.get 그리고 이거 async await죠. 그리고 동기처럼 구현했지만 사실은 비동기로 돌아가죠. 그래서 한참 후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한참 후에 백엔드로부터 데이터가 도착하면 그때 도착한 데이터를 이 스턴츠 반응형 객체에 채우지.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즉시 다시 그려지고 나머지 부분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수정됐고 나머지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자, 그 다음 구현할 게 학생 수정 기능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화면 전환, 수정 화면으로 전환하는 그 기능만 먼저 구현할 거예요. 실행해보고 나서 설명합시다. 프론트 리스트 뷰를 이렇게 수정하고
폰트 에디트 뷰를 간단하게. 자, 여기서 뭐 종료하면 안 되고 터미널을 새로 열어야죠. 플러스 버튼 눌러서 터미널 새로 열어서 뷰스 폴더 아래 만들어야죠. 뷰스 폴더 아래 이 뷰스 폴더 아래 스턴트 에디트 뷰.뷰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화면을 다 라우터에 등록을 해야지. 자, 이제 학생 목록 화면에서 학생 한 명을 클릭을 하면 자, 그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딱 화면 전환 기능, 그 다음에 그 수정하려고 하는 학생의 아이디가 지금 4인데 그 아이디 4만 꺼내서 화면에 출력하는 딱 그것만 먼저 구현했어요. 화면 전환하는 것만 구현한 거죠. 화면 전환 기능 코드를 보자면 먼저 화면 전환 기능이 당연히 라우터 기능이니까 메뉴를 눌러서 이게 링크를 눌러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에서 화면 전환하는 기능을 구현하려면은 이렇게 뷰 라우터를 이렇게 임포트 해야 되고 유스 라우터에서 이렇게 라우터 객체를 이렇게 얻어야 돼요. 이거 두 줄은 그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라우터 객체를 얻었냐면은 여기서 라우터.push 하고 URL을 적어주면 이 URL로 화면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런 라우터 이런 링크를 클릭해서 화면이 넘어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링크를 눌러서 화면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된 다음에 화면이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잖아. 그다음에 로그인 성공하면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이게 자동으로 내가 어떤 링크를 눌러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이 끝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기능. 자, 그런 기능은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라우터.push하고 넘어갈 URL을 적어주면 돼요. 이 라우터를 사용하려면은 위에 이 두 줄이 필요해요. 이렇게 use 라우터를 임포트해서 라우터를 사용하겠다. use 라우터. 그럼 라우터 객체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이 라우터 객체를 사용해서 라우터.push하고 넘어갈 URL 뭔가 저장하고 넘어가거나 로그인 성공하자마자 넘어가거나 할 때는 라우터.push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언제 이 화면으로 넘어가냐면 여기 이 tr 태그 학생 한 명이 tr 태그인데 tr 태그를 클릭한다고 해서 tr 태그는 링크가 아니잖아. 원래 tr 태그는 클릭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tr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구현해야죠. 골뱅이 클릭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뭐냐면 go edit 요걸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파라메타로 현재 학생의 아이디를 넘기고 그러면 /edit/ 학생의 아이디 이 URL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 URL로 넘어간다는 건 결국은 저 URL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화면 컴포넌트로. 그러면 저 edit/id URL에 해당하는 화면 컴포넌트가 누구냐? 이게 누군지는
이걸 봐야지. 라우터 인덱스, 라우터 슬래시 인덱스 .js 여기에다가 화면 컴포넌트를 등록하죠. 여기 화면 컴포넌트 등록했는데 슬래시 에디트 슬래시 id 이 URL은 스튜던트 에디트 뷰 컴포넌트다 라고 등록을 했죠. 그러면 이 URL로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이 화면 컴포넌트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id 부분 앞에 콜론을 붙였죠. 이 id가 어떤 값이란 뜻이에요. 어떤 값, 이 부분에 id 값이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에디트 슬래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 id 변수 값 만약에 이게 4다 그럼 여기에 4가 들어가죠. 이게 4, 뭐 3, 7 이런 값이어야죠. id 값. 그러면 스튜던트 에디트 뷰 화면 컴포넌트는 뭘 하느냐? 얘는 use route를 임포트해서 라우트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 앞에 얘는 라우터야. 라우터. 얘는 라우터고 여기는 라우트예요. 터가 아니라. 라우트랑 뭔 차이냐? 플레이어랑 뭔 차이죠? 플레이는 동사잖아. 플레이어는 명사고. 그래서 라우트는 동사야. 저는 동사. 라우터는 명사고. 아니다. 얘도 명사다. 라우트도 명사다. 얘도. 라우트. 얘도 명사인데 얘는 경로란 뜻이에요. 경로. 루트. 우리는 그냥 루트라고 하지. 아, 영어 발음이 이게 난 여태까지 이거 라우트로 알고 있었네. 라우트야, 루트야. 둘 다 있구나. 라우트, 루트. 영어 읽을 때는 이걸 라우트라고 했고, 한국말로 할 때는 루트라고 했는데, 둘 다 있네. 우리나라 말로는 루트라고 보통 흔히 말하죠. 짧은 루트, 긴 루트. 얘는 그 경로란 뜻이고, 라우터는 그 경로를 관리하는 객체, 이런 뜻이죠. 경로를 관리하는 객체. 그래서 경로를 관리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경로가 이제 화면과 연결된 경로죠. URL을 말해요. 경로라는 게. URL이 바뀌면 화면도 바뀌는 그런 걸 관리하는 객체가 라우터 객체죠. 또 화면이 전환되어야 되니까 라우터 객체가 필요해요. 전환. URL이 바뀌면 화면도 바뀌고 이런 걸 관리하는 객체가 라우터야. 그 다음에 라우트는 화면 전환 객체가 아니고 그냥 경로예요. 라우트. 현재 경로, URL 경로를 말해요. 현재 URL 경로가 궁금할 때 사용하는 게 라우트 객체예요. 그래서 현재 URL에서 뭐가 궁금하냐? 어떤 값이 궁금하다. 이게 파람스야. 그리고 그 값의 이름은 id. 즉 스튜던트 에디트 뷰, 이 화면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경로, 즉 URL은 이거죠. 이 스튜던트 에디트 뷰, 화면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경로. 경로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그 루트도 있지만 패스도 있죠. 패스도 경로란 뜻이고 루트도 경로란 뜻이야. 이 경로. 이 URL이에요. 지금 이 URL의 이 부분을 지금 루트 혹은 패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궁금할 때 필요한 객체가 그 루트 객체. 루트 객체에서 요 값 꺼내려고 요 콜론 id 값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이렇게 root.params.id 하면 그 URL의 그 id 값을 꺼낼 수 있어요. 꺼내서 얘는 그냥 화면에 출력.
그래서 학생 목록에서 학생을 한 명 클릭을 하면 7번 학생을 클릭했더니 여기 아이디 7이 출력이 됐죠. 10번 학생을 클릭하면 아이디 10이 출력이 됐고, 그리고 URL도 이렇게 URL에도 아이디 부분에 10이 들어있고 이 10이 꺼내져서 여기 출력도 됐고. 자, 수정 기능을 구현합시다. 학생 목록 화면에서 학생 한 명을 클릭하면 그 학생의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뭐 이름도 수정하고 뭐 학과도 수정하고 저장하면 왜 반응을 안 하지? 아, 저장 버튼을 아직 구현 안 했구나. 저장 버튼에 온클릭이 없어요. 그러면 반응 안 하지. 지금 첫 번째 샵2 구현은 학생을 조회하는 기능만 참 구현한 거네. 일단 백엔드에서 수정할 학생 정보를 백엔드에서 조회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라우트 객체 둘 다 유스 라우터를 이용해서 라우트 객체. 라우터 객체는 화면 넘어갈 때 필요하고, 이 라우트 객체는 그 URL의 어떤 부분이 궁금할 때 필요한 거고, URL에서 ID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꺼내죠. 이러려고 라우트 객체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반응형 상태를 만들고, 처음에는 초기값은 빈 객체고, onMounted에서 로드 스튜던트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겼죠. 그러면 이 컴포넌트가 처음 마운트 될 때 이 로드 스튜던트 함수가 호출이 되죠. 얘는 알겠죠? 백엔드에서 학생 한 명, 아이디로 학생 한 명 조회하는 백엔드 URL을 get 요청을 하면 응답이 오겠죠? 응답을 받아서 스튜던트 반응형 상태에 채워요. 반응형 상태에 채우면 반응형 상태니까 화면이 즉시 다시 그려지는데, 어느 부분이 다시 그려지냐면 이 부분, 여기 인풋 태그, 그 스튜던트 반응형 객체의 상태, 속성, 스튜던트 반응형 객체의 그 각각의 속성의 인풋 태그들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저 인풋 태그의 그 스튜던트 객체의 속성 값들이 즉시 채워지겠죠. 백엔드에서 조회하자마자 즉시 채워져서 화면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목록 화면에서 학생 한 명을 클릭하면 즉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우터 객체는 언제 필요하냐? 화면 넘어갈 때 필요하죠. 여기 취소 버튼 누르면 목록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취소 버튼을 클릭을 하면 goList 함수가 호출이 되고, goList 함수에서는 router.push하고 URL이 슬래시, 그러면 이게 첫 화면이죠. 첫 화면이 학생 목록 화면.
학생 목록 화면, 첫 화면으로 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배치, 수정화면 화면 배치 이렇게 크게 두 칼럼으로 화면 배치를 했죠. 학번, 전화, 학과 이게 한 칼럼, 이름, 이메일, 성별 이게 두 번째 칼럼. 그렇게 배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최근에 등장한 옛날에 웹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등장한 그 화면 배치를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죠. 그 레이아웃 방법이 그리드 레이아웃이에요.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려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리고 자, 이 부분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해놓고 여기 이 FR이 이게 프랙션 약자일 거야. 1대1 1대1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1대1이 아니고 3대2다. 그럼 3 프랙션, 2 프랙션 이러면 되지. 혹은 3칼럼이다. 1대 2대 1이다. 그럼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칼럼을 쉽게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폼 태그 자체가 내용이 두 칼럼이다라는 거니까 그 내부 아래 자식 항목들이 2열 종대로 즉 두 칼럼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 학번, 이름, 전화, 이메일, 학과, 성별 이렇죠. 자, 그런데 배치 순서가 이렇게가 아니라 학번, 이름, 전화, 이메일, 학과, 성별, 버튼. 자, 여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학번, 이름, 전화, 이메일, 학과, 성별, 버튼인데 이게 두 칼럼으로 학번, 이름, 전화, 이메일. 이게 우리가 노트 필기하는 식이지. 이게 위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죠.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그 구현시험 볼 때 다음번 구현시험에는 디자인 요소가 조금 더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 서식 부분 꼼꼼히 읽고 알아두세요. 앞에서 대부분 설명한 것들이라 다시 설명 안 할 텐데 여러분은 이 정도 서식은 익숙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저장 기능도 구현해 봅시다. 자, 이제 학생을 한 명 클릭을 해서 이름을 수정하고 학과를 수정하고 저장하면 이렇게 수정이 되죠.
이 백엔드에 이렇게 수정된 내용이 백엔드에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장하는 기능, 업데이트 스튜던트 함수를 구현했고, 백엔드에 저장해야 되니까 수정 저장은 푸시죠. 새로 등록하는 건 포스트고, 새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저장하는 거, 풋, 스튜던트하고 수정할 학생의 아이디, 그다음에 두 번째 파라메터가 그 수정할 데이터, 저장할 데이터, 이 스튜던트 반응형 객체, 학생 객체를 통째로 서버에 보내서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자마자 목록 화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고 리스트 호출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이게 실행이 돼서 목록 화면으로 나가겠죠. 저장하자마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비동기라서 아니다. 맞아요. 저장하자마자 나가요. 맞아. await. 이게 비동기긴 한데 이게 await니까 이 비동기 작업 응답이 와야 그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await라서.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메커니즘은 비동기긴 한데 어쨌든 await 다음 문장이 실행되려면 이 비동기 작업이 끝나야 돼. 그 말은 서버에서 응답이 와야 돼요. 서버에서 응답이 오면 그 다음 줄, 고 리스트가 호출돼서 목록 화면으로 나가요. 그리고 당연히 저장 버튼 누르면 방금 구현한 업데이트 스튜던트가 호출되는 거고.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양은 좀 많지만 어려울 건 별로 없죠. 다음번 구현 시험이 이거예요. 화면, 목록화면, 등록화면, 수정화면 있고 아직 등록 기능은 안 배웠지만 거의 비슷해요. 또 목록, 등록, 수정, 삭제, 구현하기가 다음번 구현 시험에서 구현할 문제예요. 그래서 구현할 내용은 이것저것 좀 많은데 어렵지는 않아. 뭐 진도를 수업이 좀 설명할 내용은 이게 다인데 뭐